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이 원산지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며 마늘의 한 쪽은 4에서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쪽의 무게는 약 1g 정도 됩니다. 마늘의 사용은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까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음식과 더불어 약으로도 이용해 왔습니다. 18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 때문에 와인에 마늘을 분쇄한 가루를 넣어 마시기도 했으며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인들에게 궤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늘을 주었으며 방부제와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1. 오늘날 마늘은 죽상동맥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면역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용합니다. 3. 정기적으로 마늘을 먹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 특히 마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마늘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입자들을 격퇴하고 감소시켜서 결국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심장질환이나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들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일을 합니다. 5. 마늘 보충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조 형태로 제조할 수 있고 오일 형태로 제조하는데 제품 제조 특성에 따라서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약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과 심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늘은 대부분 심장질환과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마늘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1.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이 죽상동맥경화증 위험을 낮춰주고 고혈압도 5에서 8%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콰이라고 불리는 특정 제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2. 4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마늘 분말 가루를 매일 900mg을 복용한 사람은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마늘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혈액희석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마늘이 높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마늘을 섭취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감기와 마늘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기 증거에서는 마늘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월부터 2월 사이 추운 겨울 동안 12주간에 걸쳐 마늘 보충제와 위약을 복용시킨 결과 마늘을 복용한 사람들이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감기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늘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 증상이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암과 마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마늘은 인체가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험관 연구에서는 마늘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인구 집단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희석되지 않은 마늘이나 조리된 마늘을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 위암,
식도암 등에 걸릴 위험성이 낮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4. 7개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희석되지 않은 마늘이나 조리된 마늘을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 위험이 30%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마늘 보충제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5. 4만 1000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이와 여성 건강 연구라고 불리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마늘과 함께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지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마늘과 과일, 야채 등을 먹는 여성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35%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대장암, 간암, 췌장암을 가지고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개월 동안 숙성된 마늘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면역 활동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마늘은 암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 기능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마늘의 다른 용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관 실험에서는 마늘이 장내 기생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회충을 죽일 수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같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2.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마늘을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남성에 비해서 요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전립선 크기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여러 연구들은 젤 형태로 만들어진 마늘이 백선증, 사타구니에 생기는 피부병인 완선이나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민간요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관지염에는 마늘을 으깨어 꿀에 반죽하여 식후에 먹습니다. 마늘은 살균 작용과 항균 작용이 있어 백일에, 폐결핵에 유용합니다. 2. 임신 중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을 썰어서 마늘과 함께 물로 달여서 마십니다. 참고로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3. 저혈압에는 마늘과 검은 깨를 가루내어 꿀에 배합해서 환을 만들어 하루에 3번, 식후에 20개씩 먹습니다. 마늘은 몸을 덥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검은 깨는 콩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사용합니다. 저혈압 환자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4. 정력 증강에는 마늘과 검은 참깨, 그리고 꿀을 배합하여 가루내어 환으로 만들어 1회에 20개씩 하루에 3번 먹습니다. 5. 부인의 음종에는 마늘로 산탕을 끓여 씻습니다.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소아의 경우 어린이에게는 아직 효과적이고 안전한 복용량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늘 보충제를 주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적절한 복용량에 대해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마늘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허브는 과거부터 인체를 강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브는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허브나 보충제, 약물 등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브를 복용 전에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 마늘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탈, 팽만감, 구취, 채취 같은 부작용과 건조된 마늘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에는 피부에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3. 드물지만 마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두통, 피로, 식욕 부진, 근육통, 현기증과 천식 반응이나 피부 발진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4. 마늘은 혈액 희석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마늘을 복용하면은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혈액 희석제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5. 궤양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늘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늘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마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마늘과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혈액희석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희석제 약물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희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출혈이 멈추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마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혈액희석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 용해에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소니아지드와 마늘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소니아지드는 결핵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이소니아지드 약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체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품으로는 나이드라지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피임약도 마늘과 상호작용합니다. 특히 마늘은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클로스포린 약물과 마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늘은 장기 이식 후 복용하는 약물인 사이클로스포린과 상호작용하여 사이클로스포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 HIV나 에이즈 약물과 마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HIV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즉 휴먼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의 약어이며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마늘은 HIV나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억제제의 혈중 수치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억제제는 HIV가 증식한 후 새로 태어난 HIV의 미성숙한 구조물을 자르고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HIV가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바이러스는 생존할 수 없고 감염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구조물을 자르고 다듬기 위해서는 HIV가 가지고 있는 단백분해 효소가 작용해야 하는데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는 단백분해 효소에 결합해서 작용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마늘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마늘 모두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입니다. 1.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 진통제,
항류머티즘제로 사용됩니다. 2. 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진통, 관절염 제거, 해열 등에 사용하는데 특히 이들 증상이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스피린에 비해서는 약하고 반감기는 짧지만 용혈작용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어드빌과 모트린이 있습니다. 3. 나프록센이 있습니다. 나프록센은 염증 부위의 모세혈관에서 신체 조직으로 누출되는 액체 부산물인 삼출물 억제작용과 생체 내에서 합성된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차단하여 강력한 진통 및 수염작용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얼리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